이 창원터널 유류차 폭발 사고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지금 단정을 지을 수가 없고요. 오늘 아침에 도로 부분에만 이제 국가서하고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했는데 사고 차량의 부분에서는 오해 감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서의 감정 결과 내려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CCTV를 육안으로 봤을 때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키드 마크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일단 그 경험상으로 보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창원터널에 CCTV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게 나왔거든요. 브레이크 나왔거든요. 그것도 가해 운전자의 부분을 해서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감정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과적과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는데요. 과적은 어떻습니까? 조원조 회장님, 가족 부분에서. 가적 부분은 지금 5톤 차량인데 저희들이 어제 해보니까 트럼통이 196개, 200리터짜리가 20개, 그 다음에 20리터짜리가 174개 해가지고 총 196개 실었습니다. 160개 실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계산하면 약 7.8톤 가격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수설하고 있습니다. 실려있던 종류와 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일반 화물 아니면 특별 화물 이런 부분 현재까지 파악된 거 좀 알려주세요. 그 부분도 이제 오해 유류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가소에서 시로 채취를 해서 감정을 해서 이거는 휘발성이 있다 없다 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따라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거는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방청료 얼마, 윤활유 얼마 이렇게 실을 때 예. 경청할 때 실은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파악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울산 회사 두 개 회사에서 25개 제품을 실었습니다. 두 개 회사에서 25개 제품을 실었는데 그게 산업용 산업용 특수 윤활유입니다. 산업용 특수 윤활유인데 그거는 방청유하고 그다음에 유압 작동유, 그다음에 유압 절섭유 총 포함해가지고 이게 특수 윤활유입니다. 사종 유류인데 이거는 운반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은 이제 탱커로라든지 이런 거 운전자 자격증, 은격의 자격증인지 이런 걸 취득해야 되는데 운반은 일반 우리 가스통 배달하는 식의 위험물 운반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용기통만 명확히 해가지고 하면은 운반은 가능한 걸로 그리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네, 창원 유류차 폭발 사고 관련해서 창원 중구경찰서의 사고 브리핑 잠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글쎄요,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영상을 보면 저 1차선을 달리던 사고 화물차가 저렇게 차선을 넘어서 휘청하다가 급기야 저렇게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받아받고 저렇게 큰 엄청난 연기를 치솟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리면은 저 정도 피해가 불가피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유류차가요. 지금 저 상황을 보면요. 운전자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중앙 분리대를 멈추기 위해서 들이받는 것처럼 추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유압작동유라는 이야기가 아까 나오더라고요. 싣고 있던 적재하고 있던 그 기름통에. 근데 유압작동유 같은 경우는 다른 윤활유에 비해서 비교적 묽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러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유증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화돼서 붙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변호사님, 사실 이 충돌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웠던 건 이 드럼통 수십 개가 맥없이 반대편으로 쏟아져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결박이 잘 안 됐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화물을 운반할 때는 화물에 덮개를 확실히 씌우든가 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묶어야 되는데 예. 묶지 않고 이 드럼통이 무거우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에 그냥 놔뒀다가 튕겨지면서 그것이 아스팔트 튕겨진 것도 있을 거고 건너편에 있는 차랑 부딪힌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때 마찰되면서 부싯돌 부딪히듯이 그래서 불이 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쭉 보면 영상도 보지만 저 경찰의 브리핑도 있었고 이게 거의 뭐 저희는 8톤으로 일단 이제 적시했습니다만 정확히 하면 7.8톤이잖아요, 한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그럼 거의 사고 원인을 5톤 차에 저렇게 보시면 7.8톤의 기름통을 실었다. 과적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글쎄요, 과적이라기보다는 꼭 그 차량에 따라서 그 적재함에 5톤 차에 5톤보다 좀 더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럼통을 그냥 실어놨다는 거죠. 확실하게 어떠한 이 케이스에 넣어서 그 통을 갖다 만들어 놓다면 그런 문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지 아무리 않고 많이 묶어놓지. 실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제대로만 묶었으면 저런 사고는 안 일어나죠. 예. 백성훈 변호사님. 이게 보면 다시 한번 또 크게 재폭발을 하면서 이 피해자들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또 도로의 구조 자체가 창원 터널을 딱 지나면 터널이 나오자마자 내리막을 보통 잘 안 만드는데 이게 예전에 만든 터널이다 보니까 터널을 나오자마자 이렇게 내리막이에요. 그럼 약간 착시 현상이 생겨서 속도를 좀 줄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예. 내리막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과적일지 아닐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도 예. 이 5톤 트럭에 어떤 7.8톤 정도의 유류를 싣고 이게 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좀 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저는 이게 사실 제대로 유류를 이렇게 고박을 했더라도 저 정도 속도로 이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 옆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차량 지금 어쨌건 아직까지는 뭐 이게 브레이크 파일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차량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 좀 복합적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저 사고가 예. 저 속도가 과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른 차들의 속도를 보면 다른 차들은 좀 느리게 갑니다. 그렇죠. 저게 제한 속도 시속 70km인 자동차 전용도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럼 저 트럭이 상대적으로 빨랐을 뿐이지 저 상황에서 과속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러 차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 차가 2001년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 너무나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노후된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체가 휘청하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 그러니까 뭐 고박 문제도 있겠지만 15년이 넘는 노후된 차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글쎄 차량 결함의 가능성도 그럴 있다. 가능성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2.8톤 오바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2.8톤 정도라고 하면 과적은 과적이지만 그렇게 크게 오버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예, 다니기 근데 이제 그 차륜 측에 적정하게 배열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쏠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덮개예요. 덮개만 했다면 그래도 이 사건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덮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은 거의 화마에 휩싸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는데 네, 네. 저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완전히 다 탔기 때문에 전소해버렸네. 저걸 다 찾는 것도 그리고 또 운전자를 부검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신이 너무나 많이 타서 거기서 과연 뭘 찾아냈을지도 문제고 저런 사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잘못했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운전자가 자기가 뭐 어떤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제대로 통제를 못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차량의 결함의 문제가 가능성인데 그 유족들이 사고 나기 직전에 그 운전자와 통화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때 통화하면서 비명만 소리를 지르더라. 그런 걸 봐서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차량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196개, 200리터짜리가 20개, 그 다음에 20리터짜리가 174개 해가지고 총 196개 실었습니다. 160개 실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계산하면 약 7.8톤 가격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려있던 종류와 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일반 화물 아니면 특별 화물 이런 부분 현재까지 파악된 거 좀 알려주세요. 그 부분도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유류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가소에서 시로 채취를 해서 감정을 해서 이거는 휘발성이 있다 없다 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따라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방청료 얼마, 윤활유 얼마 이렇게 실을 때 예. 경찰할 때 실은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파악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울산 그게 회사 두 개 회사에서 25개 제품을 실었습니다. 두 개 회사에서 25개 제품을 실었는데 그게 산업용 특수 그게 산업용 특수 윤활유입니다. 산업용 특수 윤활유인데 이 창원터널 유류차 폭발 사고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그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오늘 아침에 그 도로 부분에만 이제 국가서하고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했는데 사고 차량의 부분에서는 오해 감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서의 감정 결과 내려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CCTV를 육안으로 봤을 때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피드 마크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일단 그 경험상으로 보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창원터널에 CCTV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게 나왔거든요. 브레이크 나왔거든요. 그것도 가해 운전자의 부분을 해서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감정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과적과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는데요. 과적은 어떻습니까? 서울 회장님, 가족 부분에서. 가격 부분은 지금 5톤 차량인데 저희들이 어제 해보니까 트럼통이 그거는 방청유하고 그다음에 유압 작동유 그다음에 유압 절섭유 총 포함해가지고 이게 특수 윤활유입니다. 사종 유류인데 이거는 운반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은 이제 탱커로라든지 이런 거 운전자 자격증, 엄격의 자격증인지 이런 게 취득해야 되는데 운반은 일반 우리 가스통 배달하는 식의 이음을 운반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용기통만 명확히 해가지고 하면은 운반은 가능한 거로 그리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네, 창원 유류차 폭발 사고 관련해서 창원 중구경찰서의 사고 브리핑 잠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글쎄요,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영상을 보면 저 1차선을 달리던 사고 화물차가 저렇게 차선을 넘어서 휘청하다가 급기야 저렇게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받아받고 저렇게 큰 엄청난 연기를 치솟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달리면은 저 정도 피해가 불가피했던가 브리핑도 있었고 이게 거의 저희는 8톤으로 일단 이제 적실했습니다만 정확히 하면 7.8톤이잖아요, 한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그럼 거의 사고 원인을 5톤 차에 저렇게 보시면 7.8톤의 기름통을 실었다. 과적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글쎄요, 과적이라기보다는 꼭 그 차량에 따라서 그 적재함에 5톤 차에 5톤보다 좀 더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럼통을 그냥 실어놨다는 거죠. 확실하게 어떠한 이 케이스에 넣어서 통을 갖다 만들어 놓다면 그런 문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지 아무리 않고 많이 묶어놓지. 실었다고 하더라도. 네. 제대로만 묶었으면 저런 사고는 안 일어나죠. 예. 백성훈 변호사님. 이게 보면 다시 한번 또 크게 재폭발을 하면서 이 피해자들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또 도로의 구조 자체가 창원 터널을 딱 지나면 터널이 나오자마자 내리막을 보통 잘 안 만드는데 이게 예전에 만든 터널이다 보니까 터널을 나오자마자 이렇게 내리막이에요. 그럼 약간 착시 현상이 생겨서 속도를 좀 줄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예. 내리막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과적일지 아닐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도 예. 이 5톤 트럭에 어떤 7.8톤 정도의 유류를 싣고 아닙니까? 특히 유류차가요. 지금 저 상황을 보면요, 운전자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중앙 분리대를 멈추기 위해서 들이받는 것처럼 추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유압작동유라는 이야기가 아까 나오더라고요. 싣고 있던 적재하고 있던 그 기름통에. 근데 유압작동유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윤활유에 비해서 비교적 묽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러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유증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화돼서 붙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변호사님, 사실 이 충돌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웠던 건 이 드럼통 수십 개가 맥없이 반대편으로 쏟아져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결박이 잘 안 됐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화물을 운반할 때는 화물에 덮개를 확실히 씌우든가 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묶어야 되는데 예. 묶지 않고 이 드럼통이 무거우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에 그냥 놔뒀다가 튕겨지면서 그것이 아스팔트 튕겨진 것도 있을 거고 건너편에 있는 차랑 부딪힌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때 마찰되면서 부싯돌 부딪히듯이 그래서 불이 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쭉 보면 영상도 보지만 저 경찰의